살짝 틀린 것 같기도 한데 똑같은 것 같아요. 멀리서 봤을 때는. 이번엔 두 번째 참가자의 도전. 마찬가지로 안대를 벗는데. 자, 이번엔 어느 쪽이 유리일까요? 야, 모르겠어요. 하나, 둘, 셋. 시작 신호를 듣고도 망설이느라 깃발을 들지 못하는데 어때, 둘 다? 없는 것 같은데? 예. 있어요? 유독 의심이 많았던 이 청년. 직접 다가가 확인해보고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. 모르겠다.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회사원, 대학생, 청소년,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다양한 참여가 있었는데요. 잘 안 보여요. 둘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만 있어요. 안 보였는데? 이상하다. 유리를 구별해내는 것은 연령과 성별, 또 시력이 좋고 나쁜 것과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 결과 60명 중 무려 19명이 유리를 식별해내는데 실패했습니다. 이렇듯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투명 유리 사고는 특히 실내외 활동량이 많고 신체에 노출이 많은 6, 7, 8월에 보다 빈번히 일어나고 더 심각한 피해를 낳습니다. 실제 지난해 여름 부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는 고정돼 있던 유리문에 부딪혀 코뼈와 치아 2개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고 많이 일어나면 안 되더라고요. 저도 한번 부딪힌 적 있거든요. 또한 2004년 6월 친구와 장난을 치며 아파트 현관을 뛰어들어오던 14살 박모고는 그대로 투명 유리를 들이받았고 손목을 무려 30바늘이나 꿰매야 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실제 사람이 유리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? 실험을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에 흔히 쓰이고 있는 판유리와 강화유리 이 두 장의 유리를 준비했고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보다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하는데 쇼트백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추의 각도와 무게를 45kg 정도의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로 설정한 뒤 각각의 유리를 향해 출발시키는 것이 실험의 핵심. 먼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흔히 쓰이고 있고 또 대개 유리하면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판유리 때문에 먼저 실험해보는데 쇼트백이 판유리를 가격하는 순간 한 번에 산산조각 나는 판유리 날카롭게 선 유리 조각 정말 오싹합니다. 되게 날카롭네요. 진짜 날카로워. 흉기 같아요. 한편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는 유리 파편들의 움직임이 한결 눈에 띄는데 실제 사람이 판유리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될까요? 크고 날카로운 판유리 파편들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. 판유리와 부딪히게 될 경우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상해가 흔히 발생합니다. 이번엔 그 강도가 대리석 이상이라는 강화유리 차례인데 실험 조건은 판유리와 같습니다. 보셨습니까? 그 부딪힘의 충격으로 쇼트백이 심하게 튕겨지는 것은 확인됐지만 판유리와 같이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은 없었습니다.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사실인데요. 단지 유리가 깨지지 않았을 뿐 부딪히는 사람에게 받는 충격마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자, 이번엔 쇼트백의 그냥 각도를 벽에 조절해 닿는 느낌이겠죠, 뭐. 45kg의 사람이 달리는 속도로 강화유리에 부딪혔을 때의 상황을 만든 뒤 쇼트백을 가격해보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? 놀랍게도 충격이 가해짐과 동시에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강화유리. 판유리와 달리 한 번에 쏟아져 내리듯 부서지는 강화유리의 파편. 만약 사람과의 충돌로 강화유리가 깨진다면 유리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.
동시에 날카롭고 큰 파편으로 쉽게 부서지는 판유리. 또 쉽게 부서지진 않지만 사람의 몸에 전해지는 충격의 강도가 센 강화유리. 실제 사람이 걷느냐 뛰느냐 또 부딪히는 유리문이 판유리인가 강화유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는 언제 어디나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. 맑고 투명한 이미지 뒤에 무시무시한 위험성을 숨긴 투명 유리. 하나 기본만 지킨다면 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투명 유리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먼저 고정문 문구나 유리문에 표시된 식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. 둘째, 투명도가 높은 유리문은 어른들의 눈높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중 식별띠를 붙여야 합니다. 식별띠를 표시한 전후를 비교해보면 어떠십니까? 자, 간단하지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. 차이가 확 나네요, 저거는. 예. 셋째, 자칫 사고의 피해가 클 수 있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리문이나 혹은 미관상 식별 표시를 할 수 없는 유리문은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적은 접합 유리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끝으로 유리문 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도 중요한데 특히 노후된 유리문일 경우 금이 가 있는 곳은 없는지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. 유리의 투명도가 높을수록 사고의 위험도 증가합니다.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슬픈 죽음, 안타까운 죽음, 전 세계를 경악케 하는 죽음,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,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. 첫 번째 이야기는 핀란드에서 일어난 일. 늦은 밤까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제코 토발즈. 제코가 이토록 열성적으로 보는 것은 다름 아닌 경찰 과학수사대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였습니다. 좋았어. 과학수사. 이제 완벽히 알았다고. 제코가 다른 것도 아닌 과학수사대와 관련된 드라마를 죽도록 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 오늘 실행할 계획에 꼭 필요한 지식이 있기 때문. 잠시 후 한적한 곳에 세워진 고급 자동차를 발견한 제코가 소매에서 낀 쇠막대를 꺼내드는데 제코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자동차 절도범. 과거 과학수사대 때문에 여러 번 체포되었던 제코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드라마를 보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공부한 뒤 다시 도둑질에 나선 것입니다. 머리카락엔 DNA가 있단 말이지. 거기다 수술용 장갑에 호막에 마스크까지 가져온 제코. 시범방을 포털 하나 남기지 않겠어. 과학수사 좀 마스터한다니까.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자신감 충만하게 차에 올랐고